중개비라고도 불리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어떤 법이나 규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. 대부분 토론토에서 일하는 부동산 중개인들이 속해 있는 토론토 부동산 협회 같은 곳에서도 역시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. 다시 말해서 중개비는 그 리스팅을 받는 중개인과 고객 간에서 협의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보통 그 매매 가격의 퍼센티지 뭐 5%면 5%, 4% 아니면 일정한 금액 뭐 5,000불, 뭐 7,000불 이런 식으로 정하게 되죠. 대부분의 그 경우에는 집을 팔 때, 부동산을 팔 때 파는 사람이 셀러 측에서 내게 되고 사는 사람 측에서는 부동산 중개비 부담이 없습니다. 그러나 반대로 어떤 때는 사는 쪽에서 바이어가 중개비를 내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주로 이제 그 바이어가 그 시장에 정식으로 매물이 나오지 않은 리스팅 되지 않은 물건이나 바이어가 그 찾으려는 물건이 그 중개인이 찾기에 상당히 이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는 그런 찾기 어려운 물건을 찾을 때 따라서 리스팅이 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셀러 측에서는 원래 중개비를 준다는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바이어한테서 또 중개인이 그 커미션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. 간혹 전화 문의를 하셔서 집을 팔 때 중개 수수료는 얼마를 받습니까?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중개비가 한국과는 달리 상당히 액수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실 수밖에 없고 거두절미하고 중개비 수수료부터 아시려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 중개 수수료에 따라서 중개인들이 그 매물을 파는데 얼마나 노력을 하며 또 그 지역과 그 매물의 종류에 따라서 적당한 중개비 책정이 얼마나 중요한다는 걸 아시게 되고 또 중개인들이 일을 할 때 제한된 시간 내에 거래가 꼭 성사가 되어야만 나중에 중개비를 받기 때문에 적당한 중개비 책정이 그 고용하려는 중개인이 얼마나 열심히 또 노력을 해서 일을 하는지의 중요성을 아신다면은 중개비가 어떤 그 중개인 선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점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. 자기가 만일 5개 리스팅이 있다. 그 중에서 4개는 적정한 중개비를 받게 돼 약속을 했는데 그중 하나는 무슨 이유든 간에 아주 낮은 중개비를 받게 됐을 경우에 아무리 중개인이 공정하게 일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적게 중개비를 받는 그런 매물에는 신경을 좀 들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상대방과의 그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 특히 매매 가격에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. 중개비가 왜 중요한지 중개인한테 어떤 의미를 있고 그 고객한테는 어떤 그 결과를 가져올지를 잘 이해하시는 분이라면은 적정한 수준의 중개비를 책정하시게 될 것입니다.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파시는 측, 셀러 측에서 중개비를 다 내게 되는데 과거에는 그 매매가의 약 한 4%에서 5% 정도가 적정 수준이었었죠.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매매가가 계속 올라가고 할수록 중개비는 항상 그때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그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겠습니다. 간혹 신문 광고나 어떤 데서 보시면은 단 1%의 집을 팔 수 있는 그런 수수료를 제공하는 중개인들의 광고를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개인하고 만나시게 되고 그럼 중개인은 그때서 1%는 리스팅을 하는 자신의 몫이고 바이어 쪽의 중개비는 따로 최소한 2.25에서 2.5% 정도를 받게 된다. 결국은 그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일단 만나게 되면은 그 바이어 쪽의 중개인 없이 집을 판다는 게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시게 되면은 결국은 그 중개인과 리스팅을 맺게 되시겠죠. 그래서 이제 영어 표현으로 이렇죠. foot in the door. 일단 고객과 만나서 계약을 맺는 방식을 쓰시는 중개인이라고 보겠습니다. 수년 전에 그 캐나다 부동산 협회가 여론에 밀려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개인들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고 그 정보를 쉐어하지 않는다. 그래서 중개인들만 사용하는 그런 웹사이트를 통해서 거래가 거의 되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그런 여론에 밀려가지고 법을 좀 바꿨습니다. 그래서 새로 생긴 것이 그때 소정의 그 수수료 한 200불, 300불 정도를 내게 되면은 부동산 중개인들이 그 토론토 MLS.net 같은 중개인들만 보는 웹사이트에다가 매물을 리스팅해서 등재를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집을 보여주고 또 그 매매 과정의 모든 거래와 그 거래가 끝날 때까지의 모든 그 과정은 중개인의 개입이 전혀 없이
그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거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생겼습니다. 그때만 해도 저희들 중개인들은 이제 중개인들이 할 일이 없었겠구나, 이제 다 실직을 하겠구나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, 사실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런 리스팅은 더 이상 구경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. 그것으로 봐서 중개 업무가 당사자들끼리 거래를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전문 중개인의 도움이나 중개 그 업무 없이 거래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서로 간에 적정한 가격에 거래가 힘들다는 것이 증명이 된 셈이 되겠습니다. 앞으로 중개 업무는 보다 단순화될 수도 있지만 전문화될 것입니다. 그리고 변할 것입니다. 왜냐하면 요즘은 그 웬만한 중개인들보다도 소비자들이 얼마든지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많은 매물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고 또 많은 전문적인 지식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런 와중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개 업무의 성격이 변할 것이고 또 중개비도 그에 따라서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중개비도 점차 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